생리만 가까워지면 평소엔 쳐다보지도 않던 과자가 갑자기 미친 듯이 당기지 않나요? 충동적으로 배달 앱을 눌러 엽떡, 크림 파스타, 피자 같은 고칼로리 메뉴를 시키고 그만 먹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먹어버린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텅 비어버린 포장 용기와 과자 봉지를 바라보며 현타가 오는데 그걸 보면서도 이상하게도 또 뭔가를 찾게 되죠. 한 달에 한 번씩 반복되는 이 폭식 앞에서 매번 무너지고 그때마다 스스로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생리전 폭식은 의지력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 시기에 유독 식욕이 통제되지 않는 심리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폭식을 멈출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하면 보통 가슴이 뻐근하거나 허리가 뻐근한 통증, 몸이 붓는 느낌, 두통이나 몸살처럼 관절이 쑤시는 느낌을 떠올리죠. 기분도 오락가락합니다. 우울해지고 예민해지고 불안하거나 괜히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식욕이 확 올라가기도 하고 특히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이 강해지는 겁니다. 왜 생리 때만 되면 고자극 고칼로리 음식이 땡기는 걸까요? 생리 직전 시기는 자궁 안쪽의 내막이 가장 두꺼워지고 그걸 유지하고 준비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하복부 쪽으로 일이 몰리는 기간이죠. 이때 몸은 혈류와 에너지 자원을 더 많이 그쪽으로 보내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컨디션이 원래 좋고 회복이 빠른 사람은 크게 불편을 못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피로가 누적돼 있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식사를 자주 거르거나 다이어트로 음식량을 크게 줄였던 사람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이 지금 에너지와 자원이 모자라다라고 판단하기 쉬워지고 그걸 빠르게 채우는 방법으로 식욕을 올립니다. 즉, 뇌 입장에서는 지금은 에너지가 더 필요하니까 일단 먹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끌리는 게 왜 빵, 면, 흰쌀밥, 과자 같은 탄수화물이냐면 이유가 단순합니다. 탄수화물은 빠르게 에너지로 바뀌고 먹는 즉시 당이 오르는 느낌을 주기 쉽거든요. 그래서 생리 전에는 입맛이 밀가루 같은 탄수화물을 원하게 되고 초콜릿 같은 단 음식도 더 강하게 당깁니다. 몸이 즉각적인 연료를 찾는 방식이라고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악순환이 생깁니다. 평소 체중이 늘까봐 먹는 걸 과하게 억누르던 사람일수록 이 시기에 폭식이 크게 터질 수 있어요. 참고 참다가 한번 터지면 원래 먹던 것 이상으로 확 터져버리고 다음날 체중이 늘어난 걸 보며 더 자책하게 되죠. 그러면 식사량을 또 줄이고 폭식이 또 터지고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다이어트 중에 매달 주기적으로 폭식이 반복된다면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평소 식습관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생리주기 동안 우리 몸에서는 정말 강력한 생물학적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이해해야 폭식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식욕 억제제 역할을 하는데 이 호르몬 수치가 높을 때는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리 시작 전에 에스트로겐 수치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배가 고파지게 됩니다. 이건 위장에 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느끼는 호르몬의 배고픔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프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생리가 시작되면 에스트로겐 수치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생리 끝날 무렵에 기분도 좋고 식욕도 정상으로 돌아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주일을 한 달 중에서 가장 컨디션 좋은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코르티솔입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혈당 수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코르티솔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혈당도 불안정해지거든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 우리를 배고프게 만드는 게
낮은 혈당이 아니라 떨어지는 혈당이라는 거예요. 혈당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 변화 자체가 우리에게 식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더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걸 반복하니까 계속 뭔가 먹고 싶어지는 겁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려고 계속 단 걸 찾게 되는데 그게 혈당을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죠.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게 체온 상승이에요. 생리 전에 체온이 올라가는데 체온이 오르면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칼로리 필요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평소보다 더 먹어야 한다는 신호가 오는 겁니다. 특히 칼로리 제한을 하고 있거나 다이어트 중이라면 이 시기가 가장 힘들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몸이 요구하는 에너지가 늘었는데 억지로 참으려고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세로토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로토닌 수치가 낮으면 우울해지고 기분이 가라앉거든요. 우울할 때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단, 음식, 칼로리 밀도 높은 음식, 가공식품들이죠. 이런 음식들이 세로토닌을 일시적으로 급증시킵니다. 그러니까 먹는 동안이랑 먹고 난 직후에 기분이 좀 나아지는 거예요.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으려고 이런 음식을 원하는 겁니다. 다이어트 할 때 음식을 참아봐. 설탕을 먹지 마. 이건 살찌니까 먹지 마.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는 바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먹고 싶은 마음은 분명한데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동시에 드니까요. 이 두 생각이 계속 부딪히면 우리 뇌는 금방 지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죠. 차라리 그냥 먹자. 적어도 먹기로 결정하는 순간만큼은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단 음식이나 빵을 먹으면 잠깐 기분이 나아진다는 걸요.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고 몸이 힘들 때 뇌는 내장땅 빠르고 익숙한 해결책을 꺼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이 식욕에 끌려다녀야 할까요? 호르몬과 뇌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야 할 운명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식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식욕이 터지기 전에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현실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전략들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여기서 핵심은 참는 게 아니라 폭식을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음식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탄수화물이 당긴다고 해서 무조건 끊으면 더 크게 폭발합니다. 대신 몸이 원하는 탄수화물을 덜 자극적으로 주는 게 낫습니다. 칼로리가 높은 과자나 크림이 가득한 빵처럼 자극이 강하고 흡수가 빠른 것만 계속 들어가면 식욕이 당기고 더 찾게 되거든요. 가능하면 밥, 고구마, 통밀빵, 비교적 단순한 탄수화물에 단백질을 곁들이세요. 예를 들어 밥에는 고기, 고구마에는 두유나 그린 요거트, 통밀빵에는 계란을 넣은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는 것처럼요. 이렇게 먹으면 만족감은 주면서도 폭식은 줄이기 쉽습니다. 다음은 먹는 시간입니다. 생리 전에는 특히 아침을 거르는 패턴이 위험해요. 아침을 건너뛰고 낮에 적게 먹고 밤에 터지면 체중과 죄책감이 같이 따라옵니다. 오전 시간대에 조금 더 먹고 공복 시간을 너무 길게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혈당과 컨디션이 안정되면 뇌가 과자를 찾는 상황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먹는 방법도 바꿔야 합니다. 가능하면 천천히 많이 씹는 쪽으로요. 뇌의 포만감은 먹기 시작하고 바로 오지 않습니다. 대략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먹으면 이미 충분히 먹었는데도 더 찾는 느낌이 남기 쉽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폭식이 생각보다 빨리 잡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전략은 미리 아는 것입니다. 생리 주기를 기록하고 추적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힘든 날이 언제 오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죠. 며칠 동안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고 사소한 일에 울컥하고 괜히 짜증이 늘어나요. 스스로도 이해가 안 돼서 더 괴로운데 그러다 생리가 시작되는 순간 깨닫습니다. 아, 어쩐지 생리였구나. 그제야 지난 며칠의 감정이 하나로 연결되죠. 그 순간에 느껴지는 안도감이 꽤 큽니다. 내가 성격 파탄자가 아니었구나. 호르몬 문제였어. 이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자책의 강도는 확 내려갑니다. 이처럼 생리 주기를 알고 있으면 하루 이틀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감정을 관찰하는 쪽으로 자리가 바뀝니다. 이건 회피가 아니라 마음 챙김에 가깝습니다. 감정은 늘 같지 않습니다. 어제는 견딜 수 없던 감정이 며칠 지나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의 감정을 진짜 생각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생리 주기를 알고 있으면 이 착각에서 한 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 망할 호르몬.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달래보세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음식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정말 좋아하는 생리푸드를 적어두고 생리 직전 일부러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음식을 참다가 폭발하는 것보다 생리 때 유독 먹고 싶은 음식을 미리 생각해보고 적당히 먹어주는 게 폭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음식을 두려운 대상으로 만들수록 우리 뇌는 더 큰 폭식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자기 돌봄입니다. 자기 돌봄이라고 하면 종종 거창한 걸 떠올리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 나는 무엇이 필요해지는 사람인가를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울할 때 사람을 만나야 숨이 트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웃다 보면 에너지가 돌아오죠. 일부러 생리 주기에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 우울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야 회복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며칠 동안 조용히 지내는 게 오히려 마음을 안정시키기도 하죠. 내향인에겐 이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벌칙처럼 느껴지는 운동은 이 시기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키울 수 있습니다. 대신 가볍게 걷거나 햇빛을 쬐거나 몸을 풀어주는 움직임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세로토닌과 긴장도를 조용히 조절해 줍니다. 자기 돌봄의 핵심은 결국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볼 때를 떠올려 보세요. 말을 들어주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죠. 그걸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나에게 어떤 말로 대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폭식을 대하는 생각입니다. 폭식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기는 몸 안에서 강력한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라 호르몬에 따라 생각이 변하는 몸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런데 한 번 많이 먹었다는 이유로 케이크 먹었으니까 난 끝났어, 끝까지 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폭식보다 더 위험한 건 그걸 실패로 규정하는 순간 시작되는 자책입니다. 그 자책이 다음 폭식을 부르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완벽하게 자신을 통제하는 것보단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성의 끈을 잡는 정도를 목표로 삼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정리하면 생리 전 폭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스트로겐 감소, 코르티솔 변동, 체온 상승, 세로토닌 저하, 이 모든 생물학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를 배고프게 만들고 특정 음식을 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호르몬 변화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자책의 절반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를 기억하세요. 호르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고 생리 주기를 체크해서 미리 준비하고 평소 먹지 못했던 좋아하는 음식을 계획적으로 먹고
자기 돌봄을 우선순위에 두고 폭식을 했다고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 5가지만 실천해도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그 힘든 시기를 훨씬 더 수월하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전히 많이 먹는 날이 있을 수 있고, 여전히 마음이 힘든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그런 날마다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는 태도예요. 또 망했어가 아니라, 이 시기라서 그렇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방향은 바뀌고 있습니다. 음식과의 관계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적처럼 대할수록 음식은 통제가 어려워지고 나를 이해할수록 식욕도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생리 주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주기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턴 조금 더 나 자신에게 관대해져 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다음 달의 나를 변화시켜줄 시작점이 되길 응원합니다.